SUV를 산다고 생각해보면 참 여러모로 편리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특히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하지만 여러 대의 SUV를 시승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캐릭터, 내가 추구하는 어떤 느낌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도 이 풀사이즈 SUV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좋은 느낌이 드는 차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가 바로 그런 차인데요. BMW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오늘은 X5 뒷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피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이 X5의 디자인을 이해하기가 훨씬 재밌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익숙하시죠?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였지만 점점 더 익숙해져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것도 이 BMW X5의 디자인 큐를 이해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트렁크를 열면 645리터라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접으면 되게 이게 1500리터에 가까운 공간이 또 나오는데요. 이 위에를 열 수 있고 여기를 누르면 이 밑에도 열리는 식입니다. 트렁크 안에 보면 몇 가지 버튼들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당기면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있고, 그리고 전동식 러기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MW X5 얼굴은요, 말씀드릴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BMW의 얼굴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결국은 익숙해진 디테일이 여기도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큰데 처음에 막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때 너무 큰 거 아니냐, 막 콧구멍 많이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듬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닛에 잡혀있는 이 선이 되게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운전석에서 운전할 때 보면 이 두 개의 선이 가운데가 딱 가로지르고 있는 게 약간 되게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샤프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뒷모습에서 보여드렸던 부피감에 비해서 앞모습은 좀 낮지 않습니까? 약간 한 몇 센티미터는 더 높아도 될 것 같고, 약간 과장하면 좀 높은 세단? 그러니까 SAV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옆모습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선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이 선을 따라가 보면 쭉 갑니다. 이 보통은 A필러랑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A필러 여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몇 센티미터가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선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 캐릭터 라인이랑 A필러 사이에 이 부피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A필러는 C필러까지 되게 부드럽게 전통적인 SUV의 형태에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B필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선이 뒤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문의 가운데에서 싹 완전히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좁고 앞에는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넓어지는 것도 점점 넓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 한번 내려가고 밑으로 계속 이 넓이를 넓혀가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앞모습을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무게중심을 밑으로 더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덩치가 크고 전 세대에 비해서 2cm가 높은 차이기 때문에 더 낮게 디자인을 하는 게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역동적인 라인을 주면서 차를 밑으로 깔아주는 효과를 이 몇 가지 선으로 다 성취를 한 겁니다. 똑똑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옆모습을 멀리서 보면 뒷모습의 부피감과 높이에 비해서 앞모습이 되게 낮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쐐기같이 생긴 거죠. X5 익스테리어에서 이 차가 보여주고 싶었던 되게 샤프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스티어링 휠에도 보면은 M이라고 써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파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도톰한 스티어링 휠, 이것도 M 스포츠 패키지의 특징이죠. 가운데 보면 열선 버튼이 있고 뒤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계기판이랑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의 모니터는 12.3인치입니다. 둘 다. 터치가 되게 자연스럽고 빨라서 조작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제스처 컨트롤이 진짜 예민해졌어요. 볼륨을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진짜 예민해서 좀 재밌는 정도예요. 그리고 음소거 할 때 제스처가 좀 웃긴데요. 바로 이 손가락 두 개로 하면 됩니다. 눈을 찌르듯이 하면 음소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스처 컨트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운전하시면서 손을 여기까지 뻗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편하게 운전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 카돈입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 괜찮아요. 엄청 막 감동적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즐길 만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운데 여시면 이 안에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있고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냉온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기어 노브에 크리스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화려해요. 볼보에서 오레포스 크리스탈을 쓰는데 그거는 되게 샤프한 느낌이잖아요. 이 X5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화려하고 좀 품위 있고 권위 있는 그런 각을 많이 줘서 이 안에 X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X가 써 있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X가 안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랑 같이 호응을 해서 진짜 화려해 보입니다. 다이얼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얼 안쪽에 크리스탈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정말 화려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X5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요. 럭셔리 호사 그런 게 바로 이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 밑에 보면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이 차의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오프로드 관련된 기능들 여기 다 있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이렇게 4가지 버튼도 다 여기에 있어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언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이 BMW는 사실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모든 디테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X5는 확실히 좀 럭셔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선을 켜면 엉덩이랑 등이 따뜻해지는 건 뭐 기본이겠죠. 하지만 여기도 따뜻해집니다. 여기랑 바로 여기. 조수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랑 옆에 팔걸이 부분이 같이 따뜻해지거든요. 통풍 시트를 켰을 때 여기서 바람이 나오진 않겠지만 겨울에는 진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이 X5를 운전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달렸을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 차는 수트를 입고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날렵한 타일을 메고 싶다. 네이비 수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맞춤 수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차가 주는 감각이 그래요. 그냥 SUV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편하게 타는 차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 뭐 도심에서나 뭐 야외에서나 여러 가지 용도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 엣지는 조금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X5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되짚어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X5가 지금 4세대인데요. 1세대가 1999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BMW가 SUV라는 말을 안 썼어요. SAV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에서 U를 A로 바꿔서 액티비티 비이클로 바꿨어요. 그거는 되게 역동적인 SUV라는 BMW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단어였는데 최초의 SUV가 바로 X5였고 그게 4세대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 X5 옆모습 말씀드릴 때 뒷모습의 이 볼륨감에 비해서 앞모습이 되게 낮고 그리고 이 유리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고 1세대부터 그랬어요. 3세대는요 이게 직선이어서 그 느낌이 조금 덜했거든요. 근데 4세대는 아까 이 뒤에서부터 오는 선 보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일관되게 이 X5는 달릴 줄 아는 SUV라는 느낌을 익스테리어에서 주고 있고 실제로 달려봐도 그래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SUV가 많지 않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당연하죠. 이거 포르쉐니까. 하지만 이것도 싼 차는 아닌데 이거 1억 넘거든요. 포르쉐는 더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X5의 달리기를 만끽하기 시작하면 이 매력에서 헤어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느낌 BMW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 느끼기가 조금 힘들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게 지금 401이니까 3000cc 가솔린 엔진에 직렬 6기통 엔진이고요. 3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5.9kgm거든요. 뭐 30D, 40D 있어요. 근데 그건 토크가 훨씬 높아요.
30D가 뭐 60, 40D가 뭐 70대 막 이렇게 되고, 요즘은 또 가솔린 엔진이 인기니까 디젤 엔진에는 디젤 엔진의 매력이 있죠. 이 높은 토크. 가솔린 엔진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직렬 6기통인데요. BMW가 잘 만드는 엔진은 V6 엔진이죠. V6 엔진의 그 느낌은 반드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렬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도 굉장합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 페달을 누르기 시작할 때 이 소리, 그리고 달리는 질감, 그 느낌이 정말 호사스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트의 느낌 있잖아요. 맞춤 수트, 뭐 네이비 수트, 몸에 딱 맞는, 그리고 타이를 메고 싶은 느낌, 그리고 화이트 셔츠의 느낌, 그런 게 다 이런 엔진 질감에서 사실은 온 것 같아요.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되게 광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렇게 선이 내려간다고 아까 익스테리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이 내려가서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생겼냐면, 유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특히 틴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의 색깔이 그대로 지금 앞유리와 옆유리에서 그대로 느껴지는데 되게 넓어요. 개방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세대 BMW들의 공이 들어가 있는 ADAS 기능,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그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그게 다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 강변북로에 있는데요,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잡으려고 되게 안달이 나는 차가 있어요. 나가려고 할 때 잡고 이쪽 가서 또 잡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BMW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성숙합니다. 마음이 놓여요. 확실히 나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BMW에서 판매왕으로 되게 유명한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부장님 인터뷰할 때, 뭐 구승혜 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코롱에. 근데 그분이 한 뭐 15년, 20년 이상 전에 되게 젊었을 때 어떤 분에게 BMW를 판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고객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BMW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그 모델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샀던 거는 아마 3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주문하신 게 X5인가 X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다시 BMW 돌아오시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그 BMW 산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번창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다 타봤다. 모든 브랜드를. 굉장히 편안한 차도 있었고, 정말 품위 있는 차도 있었고, 어디 가서 대접받을 만한 되게 좋은 차 탈 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끽할 수 있는 차도 있었다. 하지만 내 차를 내가 운전할 때의 기분, 내가 이 차를 온전히 컨트롤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 욕망, 그런 걸 충분히 받아주는 차가 드물더라. 그래서 내 감성이랑 맞는 차, 내가 운전할 때 즐거운 차를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BMW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객도 브랜드마다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브랜드 로열티고 충성도겠죠. 하지만 BMW를 운전할 때의 그 느낌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장르를 불문하고, 그리고 세그먼트를 불문하고 일관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게 이 BMW 제일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X3, X4, X5 다 운전해봤지만 X5의 감각은 좀 유난히 완성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6, 7이 있지만 그것은 뭐 스타일에 따라, 필요에 따라 넘어갈 수 있는 세그먼트라고 생각하지만, 이 풀사이즈 SUV의 완성형이다, 그런 감각을 주는 차는 이 X5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필연적으로 시간이 이만큼 흘러야 또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든다는 뜻일 텐데,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뭐 여러 가지 젊었을 때 누리던 그런 것들을 좀 놓친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 샤프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샤프하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MW X5를 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BMW가 자신들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SUV라는 장르를 만들고 SAV라는 장르를 창조하면서 어떤 가치를 더
풍성하게 창조하고 있는지를 이 차에서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